내가 찾은 채널 구대는 구대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구대표입니다. 네. 이제 곧 세무신고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무회계 석권의 대표 세무사 문석권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세무회계 석권 문석권 세무사입니다. 구매대행 전문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 부대표님하고 같이 구매대행에 대해서 뭐 세무적 이슈라든지 좀 특이사항 같은 거 짚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일반 도소매업과 해외 구매대행업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일단 명칭에 대행이라는 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소비자들을 위해서 그 구매만 대행하는 업종을 구매대행으로 빠지고, 일반 도소매업하고 좀 다른 차이점은 통신판매업으로 빠지기 때문에 일부 세무적으로 혜택이 좀 큰 걸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내기 전에 반드시 지역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죠. 사업자 같은 경우도 함부로 내는 것보다는 코드도 정확하게 알고, 이제 지역 같은 경우도 뭐 가능한 지역,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호사무실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뭐 너무 길어졌네요. 어쨌든 이제 통신 판매업으로 빠지다 보니까 일반 도소매업보다는 혜택이 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 사업자로 유지할 수 있는 일부 틀만 좀 갖춰지면은 간이 사업자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좀 유지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뭐 메리트가 있죠. 일반 도소매보다. 그럼 두 번째로 구매대행 셀러 대부분 대표님들이 일반 과세보다는 간이 과세로 시작을 하시거든요. 네네. 그 일반 과세와 간이 과세의 큰 차이점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엄청 크죠. 구매대행은 간이로 하셔야 됩니다. 일반이나 간이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 세무사로 일하다 보면은. 근데 이제 시설 투자라든지 크게 들어간 경우에는 일반으로 하셔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사실 노트북 하나랑 크게 들어가는 게 없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간이로 시작하세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과세자들보다 부가세 납부하는 실납부액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거의 뭐 30% 정도? 왜냐하면 이제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원래 납부할 세액의 30% 정도만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서 먼저 하시거나 근데 구대표님 밑에서 하시는 분들이 다 간이로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그 간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 세무사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도 조절하고 그렇게 하는 편이죠. 저는 일반이라서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 뭐 간이 사업자 같은 경우는 뭐 혜택을 말씀드리자면은, 뭐 아시다시피 예전에 4,800만 원 미만이 간이었는데, 재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8천만 원 언더에 있으신 분들이 간이 사업자라고 해요. 근데 이제 공급 대가랑 공급 가액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공급 가액은 부가세 제한 금액, 근데 공급 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데, 이 간이 가세자 판단은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8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 공급 가액 8천 안 되는데 왜 간이 벗어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4,800만 원 밑인 경우에는 납부 면제가 일어나거든요. 1년 기준에 서 이제 간이가세자임에도 불구하고 4,800만 원이면은 부가세를 내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과세자랑 애초에 시작점 자체가 달라요. 여기서 말씀하신 그 4,800만 원, 8천만 원은 이 해외 구매 대행업 같은 경우에 이 매출 산정이 다르잖아요. 네네. 네. 우리의 수입, 네, 수입이 매출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8천만 원까지 버는 거는 괜찮다. 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료합니다. 네네. 그리고 해외 결제 카드 같은 경우에 의견이 분분한데요. 네네. 사업자별로 나눠야 된다. 아니다. 한꺼번에 같이 써도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 사업자 카드가 있고 이제 사업용 계좌가 있는데, 계좌 같은 경우는 사업자별로 하나씩 등록하라고 이제 예규나 판례나 다 있어요. 근데 사업자 카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해외 구매 같은 거 하실 때 해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카드가 좀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래서 귀찮아서 그냥 한 번에 결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제 부가세를 계산할 때 매출세액이 있고 매입세액이 있는데, 매입세액 중에서 일부 신용카드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카드로 A 사업자, B 사업자, C 사업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가지로 결제하면 다 취합이 되는데, 과연 이거를 나중에 소명 절차가 들어갔을 때 구분이 가능하냐? 근데 저도 그거 힘들거든요.
당사자도 힘들어하세요. 당장 일주일 전에 쓴 사용 내역도 모르시는데 네네. 1년치를 기억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소명은 정작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저도 저번 달인가 구분을 전혀 안 하고 소명 절차가 날라온 구매 대행업자가 있으셨는데 저한테 소명을 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근데 저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그 네네.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카드도 사업자별로 구분해야지 나중에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소명이 무조건 들어오기 때문에 구분해놔야지 이제 나는 이 카드에서 이렇게 썼다 이렇게 해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뭐 잘 하실 수 있다면 상관없죠. 근데 제가 본 바로는 구분하실 수 있는 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각자 하나하나씩. 네네. 그 자료를 찾는 게 엄청 힘들죠. 그래서 이제 세무사님 말씀은 사업자별로 나눠서 구분을 해야 추후에 네, 소명, 그 신고하는 거랑은 좀 다른 내용이에요. 혹시나 너 구매 대행 한 거 맞니? 라고 국세청에서 조사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때 명쾌하게 소명을 하려면 사업자별로 카드를 나눠 놓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부대표님 자기 수강생들이나 이렇게 했을 때 그 매입이랑 매출 다 구분을 해 놓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 놓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명을 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이건 처음 다시 얘기를 할까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에 네네. 배대지 비용에 대해서 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받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받지 않아도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구매 대행 같은 경우가 대행이라고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논리가 맞아야 되는데 이거 세금계산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신고할 때 제외해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법적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버리면 내가 돈을 지불하고 발급받았다. 이건 내 계산으로 하는 거예요. 구매자들한테 이거 배대지 비용을 전가하는 게 아닌 내 계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매출로 잡아버릴 수가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안 그래도 8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를 잡아가지고 굳이 신고하실 때 넣는다 그러면은 위험하죠, 이거는. 네, 그러니까 제가 요약을 좀 하면 이 내용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배대지 비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에 대한 주체가 우리 사업의 경비로서 쓰이느냐 혹은 이 구매한 고객의 서비스를 대신하는 비용으로 포함을 시키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쵸. 맞을까요? 맞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구매 대행이다 보니까. 네네. 대행료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지 우리 사업 경비에 포함이 되면 안 됩니다.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강생분들한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보통 부가세를 얘기를 하면 10%를 더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경우는 배대지에 그냥 10% 보너스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구매대행 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알바를 많이 쓰세요. 그렇죠. 네. 알바 인건비는 쉽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쉽게 처리한다기보다는 뭐 흔히들 아는 3.3? 이 네네.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세요. 뭐 다른 인건비 신고 처리도 많지만 이렇게 되면은 뭐 모르는 신고 양식들이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3.3이 그나마 인건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간단한데 요거는 사람 성함하고 주민번호 그리고 이제 급여 지급액 이 세 가지만 알면 신고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신고 방법을 카페에 올리는 게 더 낫겠죠? 아, 네네. 화면으로 해가지고 네네. 이렇게 해드리는 걸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매대행 절세 포인트에 대해서 단위와 일반 뭐 나눠가지고 어떤 부분이 있을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명확합니다. 일단 부가세 측면인 게 있고 소득세 측면이 있는데 부가세 측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8천만 원, 4,800만 원 구간이 있겠죠? 네네네. 네, 8천만 원 이내면은 원래 예를 들어 이제 매출이 한 7천 찍혔어요. 뭐 다른 네. 경비가 없다고 하면은 뭐 부가세가 뭐 700 정도 나온다고 치면은 700 일반 과세자라고 하면 이 700을 그대로 내게 돼요. 네. 700만 원. 근데 간이 과세자라고 하면은 30%, 요게 30%, 210만 원 정도밖에 나진 않거든요. 네네. 어쨌든 400 넘게 400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간이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죠. 그다음에 4,800만 원. 이거를 납부면제라고 하는데 매출이 4,800 언덕이기만 하면은 부가세가 얼마 나왔든 그 부가세는 납부를 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네네. 이게 나가도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네네. 만약에 한 12월 초까지
내가 한 7,500을 팔았다. 네네. 그러면은 나머지 기간은 매출 발생 안 시키는 게 낫나요? 그것도 하나 기술이죠. 법에 정해져 있는 틀이고, 실제로 뭐 네네. 성실사업자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이제 성실사업자 같은 경우도 이제 요시업 같은 경우는 7.5억인데 연말에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성실사업자 넘어가면은 서류도 많고 뭐 세무서에서 더 들여본다는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한 일주일씩 휴가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나쁜 건 아니고 매출 기준으로 판단하고 우리는 그거를 썼기 때문에 이건 뭐 합법적인 절세죠. 네, 이거 그럼 나가도 되는 문제? 아무 데 내용이죠? 이건 되죠. 네. 요 간당간당하신 분들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당간당할 땐 쉬는 게 낫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거 좀 관리 잘 하셔야 되는 게 네. 사업자 내시고 나서 내가 얼마 매출 낸지도 모르고 8천 넘어버렸어요. 이미 넘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일반 과세로 전환되거든요. 그럼 거의 이제 구매 대행의 수명이 6개월밖에 안 남은 거라서. 아, 저는 시작할 때부터 네. 일반 과세였습니다. 아유, 그 대표님이야 뭐 워낙에. 일단 뭐 부가세 측면으로는 말씀드렸고요. 네네. 예, 소득세는 어쨌든 이제 8천 밑이기 때문에 간편장부라서 세금 문제는 크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굳이 따지자고 하면은 나이가 있어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라고 네네. 청년이 창업 혹은 이제 벤처기업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예만 들자면은 만 34세 미만이신 분들이 수도권 과밀업체권역 밖에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은 세액이 100% 감면이에요. 5년 동안. 그 혜택이 있는데, 그래서 사업자들 흔히들 뭐 서울 사시거나 뭐 경기권 사시거나 인천 사시는 분들이 그냥 내요. 일단 자기 집에다가 내는데 좀만 노력하면 밖에서 내가지고 세금을 안 낼 수 있는데 이 혜택을 버리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업자 내기 전에 항상 코드 먼저 확인하시고, 구매대행도 이제 잘못 내시면 안 되니까 네. 구매대행 코드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나이가 맞는지, 그리고 지역, 어차피 뭐 경기 밖에서 사시는 분들이면 상관없는데 소사무실 이용할 요량이면은 서울에서 쓸 바에는 그냥 지방 나가시는 게 낫죠. 그렇게 하시면은 5년간 소득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잠깐 저희랑 그 제휴 맺은 한월 비즈니스 비상주 서비스, 네, 비과밀 지역 다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놓치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기왕이면 경기도 밖에. 네, 경기도 밖에. 그리고 과밀업체권역도 이제 법에서 정한 구역이 있는데 같이 카페 자료 넘겨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참고해 자, 마지막으로 그 실제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 분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장을 쓰고 있었는데, 네네. 네, 실제로 어떻게 신고하는지 자세하게 아무래도 말씀으로 설명하시는 건 좀 그렇죠. 어려울 것 같고 카페 자료를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거를 신고하는 양식이나 위치 같은 경우를 그 매뉴얼처럼 만들어서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거 보시고 하시면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편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 네네. 보고도 힘들다고 하시면은 할 말은 없는데, 네네. 그래도 여기 카페 같이 보시면은 더 편하게 하실 거예요. 네, 저희 영상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네, 카페 주소랑 게시물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업자 이제 3개, 4개 뭐 음,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분명히 그 일반 과세 넘어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네네. 기장 쓰셔야 되는 시점들이 오실 건데, 자, 요거에 대한 혜택,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한 혜택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일단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기장료는 10만 원 받는데 사업자당 이 구대표님 통해 가지고 유튜브 통해서 들어오시면, 연락해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유튜브 수강생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시청자분들은 저희가 3개 넘어가시는 분들은 개당 5만 원에 처리를 해드리고, 뭐 수강생들 같은 경우는 뭐 차별화는 둬야 되니까 나중에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 다른 베네핏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 기장 외에도 부가세 신고 대리 혹은 종소세 신고 대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네네. 네, 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어떤 혜택을 주실 수 있는지 말씀 좀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부가세 신고랑 원래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 신고 대료를 하면 20씩 받는데, 여기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일단 사업자 하나는 10 받고 추가되는 사업자별로 5만 원씩만 더 추가해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이제 바쁘신데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이 문석권 대표님 연락처나 자세한 내용은
아까 이 세금 신고 요 내용과 마찬가지로 영상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다른 뭐 세무적이라든지 뭐 네네. 매뉴얼 같은 거, 뭐 팁 같은 거 저희 가끔 이제 카페에 남겨드릴 테니까요. 자주 네네.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무 관련된 정보 그 구대는 구대표 카페에서 자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3년이 이제 저물어 가고 있고요. 24년에도 네, 파이팅 하셔서 매출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신규 주문